안녕하세요. 비가 좀 오네요. 비가 오고 나오면 이제 춥겠죠. 전 시간에 대충 뭐 책을 어디까지 봤습니까? 33페이지. 자, 결격사유 전주에 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납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12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결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할 때 핵심은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을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을 풀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증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부동산에서 일을 못합니다는 개념이 10조에 정하고 있는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일을 못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면 시험은 볼 수 있다. 시험장에는 간다.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다. 그죠? 자격 취소 3년하고 부정행위자 5년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될 수 없단 말이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격사유 하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부동산에서 일을 못합니다는 개념이면 핵심은 항상 결격사유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중요하고 기간 중이면 종사할 수 없고 법에 정하고 있는 기간만 경과되면 종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요걸 그래서 결격사유 물으면 반드시 묻는 것이 기간 중에 있습니까? 기간이 경과됐습니까? 요걸 묻는 게 핵심이에요. 간단히 보시면 복습입니다. 미성년자는 언제? 미성년자는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 한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복권돼야 한다. 앞면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체에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 때문에 이걸 넘겼습니다. 그냥 1월 달에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말은 부동산에서 일을 못한다. 종사할 수 없다면 결격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결격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기간 중이면 결격, 기간이 경과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개념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그런 게 나오는 게 결격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할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설치 이전 보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기본서 1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 이 순서 돼 있어요. 지금 입문서 목차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설치 이전은 시험으로 치면 설치 규정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전에서 한 문제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와요. 소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절차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기본 내용을 봅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의 종별은 몇 사람이 있다? 현재 부동산 소장님 종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사람이 있다.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 이렇게 나눕니다. 법인이 아닌 자 안에는 2사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안면 있어요?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기득권 받은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게 되면 2사람이 있고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 법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은 등기한다. 등기부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게 법인이죠. 그럼 법인 등기할 때 두는 가게가 본점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된 중개사무소, 주사무소라고 해요. 그럼 법인이기 때문에 본점을 두고 등기해서 법인 만들었다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하면 지점 둘 수 있다. 지점 개념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만 쓴다? 법인한테만 나오는 것이지 기본 지문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사무소가 시험에 법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 전국에 228개의 시군구가 있다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주사무소가 있는 강남구에 주사무소가 있다면 강남구 한 개만 딱 빼고 나머지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 개념이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구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전체 몇 사람을 이야기한다? 세 사람. 법인이 아닌 하면 몇 사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면 두 사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두고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하고 법인인 경우에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됐죠? 자, 법인은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가 주사무소는 등록한 가게이기 때문에 항상 등록증, 주사무소는 이거 뭐 시험에 틀릴 일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 밑에 있는 분사무소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서, 폐업 신고할 때 뭘 첨부하는가?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신고한 가게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한다면 안 되고 뭐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나오면 1차 함정이 신고 확인서 첨부해야지 분사무소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등록증 첨부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것인가?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분사무소 시군구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갑니다. 기본 개념. 분사무소 신고에 나오면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제 그 분사무소 시군구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한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처럼 중개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라 하지. 분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할 때 대표자가 하면 틀린다. 대표자. 그래서 2번, 3번, 4번처럼 분사무소에 관한 기본 조항이 등록증이었고 신고확인서 첨부합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야 합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는 누가 한다? 책임자란 개념.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설치 규정하고 이전 규정이 있는데 설치에서 기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이제 몇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 사람 모두.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는 시작하면 가게를 두고 중개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게는 남구에 가게를 두고 등록했다면 남구를 등록관청이라 하죠.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 가게를 둡니다. 강남구의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공에서 가게가 있다면 강남구의 한 개의 시군구 안에 몇 개만 둘 수 있는가? 사무소는 시군구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법인이어도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주사무소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으니까 강남구에 이미 주사무소가 있다면 강남구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으니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는 몇 개만? 한 개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그러면 주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다면 이제 법인인 경우에만 뭘 둘 수 있는데요?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주사무소가 있는 강남구 빼고 나머지 송파구처럼 강남구 빼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다. 시험에서 함정은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걸 함정을 파는 겁니다. 강남구 제외 자리에 포함하면 틀리고 여기 최근 시험에 시군구 단위로 사무소를 두는 것이지 시도별 이렇게 하면 또 틀리고 꼼꼼하게 확인하실 게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인만이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개념을 좀 이따 배우시고 중개사무소는 누구든지 시군구 안에 한 개 둔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는 개념이 기초 개념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 중개사무소 한 개를 소장 두 사람이 앉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 했는데 합동 개념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꾼 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렇게 해요.
그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 있죠. 등기소 앞에 가면 합동법무사 사무소에서 합동 개념이 공동사용 개념이에요. 합동법률사무소 들어가면 변호사 두 사람이 자기 증을 각자 걸고 협업, 동업 관계 있는 게 공동사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사무소 한 개 안에 소장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동업할 수 있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함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시험에 이건 단독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나오면 지문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나오는 게 공동사용입니다. 자, 부치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강북구에 가게 두고 중개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을이 강동구에 가게 두고 중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법인이 가게 두고 중개하고 있다. 각자 등록한 층 관할구역 안에 한 개씩 두고 중개하다가 세 사람이 합의해서 강남구에 있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 가게를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되겠죠. 공동사용의 방법은 각자 두었던 가게를 공동 사용하기로 한 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내년에 35회 증을 따셨다. 경기가 좀 회복되면 개업하겠죠? 개업할 때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따로 가게 두고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따로 둘 필요 없이 강남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로 하겠다면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받은 강남구청장, 개설 등록 신청받은 강남구청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미 누가 쓰고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 이미 있죠. 그러면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해 올 때, 개설 등록할 때 이미 그 사무소 하고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뭐는 첨부할 것인가? 이전 신고할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서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한가? 이미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병이다는 말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키워드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오면 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개설 등록만 받으면 공동사용이 된다. 그래서 함정은 기출문제에서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기출문제처럼 건물주 승낙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기 때문에 건물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면 또는 개설 등록할 때 승낙서 첨부하면 공동사용이 되니까 종별이 다 다르죠. 지금 등록 관청이 다르죠. 달라도 어쨌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서만 첨부하면 공동사용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종별 및 등록 관청이 달라도 얼마든지 공동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둘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앞에서 중개사무소는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는 몇 개만? 한 개만. 법인만 뭘 둘 수 있고?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 요 규정만 허용이 되지. 요것 이외에 종류 불문하고 천막 파라솔 두고 떴다방 들어보셨나요? 떴다방. 요즘에는 뭐 분양권 시장이 뭐 아주 지금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안 좋으니까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발할 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중개사무소를 한 개 두고 현장에 나가죠. 천막 설치하고 현수막 걸고 또는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고 자기 중개사무소 현수막 걸고 분양 계약하고 나눈 사람을 잡아서 현장에서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다고. 현장에서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하는 게 피를 얹어서 계속 중개하겠죠. 질서가 몰라해지니까 종류는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누구든지 한 개만, 법인만 분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 요 사무소만 허용되는 것이지 종류 불문하고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치가 안 됩니다. 떴다방을 규제하게 한 것이 임시 중개시설물.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동사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제한사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여기에 힌트 키워드고 그 다음에 공동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관한 제한 규정인데 먼저 한 개 이해를 하시면 앞에서 이중 등록은 금지한다고 들으셨다? 누구든지 사람이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은 예외 없이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중 등록하고
이중사무소하고는 구분하셔야 돼. 이중등록은 앞에서 배우셨듯이 중개사무소를 강남구에 두고 등록을 하고 등록증 걸고 중개를 하다가 다시 강남구에 다시 가게 두고 또 등록해서 등록증 거는 것. 한 사람이 2번 등록이 된다고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강남구에 가게 두고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을 달리해서 송파구에 가게 두고 등록했다. 어쨌든 가게가 몇 개? 등록증 몇 개? 2개 각각. 이게 이중 등록이야.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면 쪼갤 수 없다. 그러면 이중 등록하고 구분하실 개념이 이중 사무소입니다.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는 제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 이중 사무소를 둔단 말은 가게를 이미 한 개 두고 중개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좁아서 2층에 한 개 더 얻는다든지 옆에 한 개 더 얻는 것. 등록증은 몇 개? 한 개. 가게는 몇 개? 2개. 마찬가지로 강남구에 가게 두고 등록하고 있는 자가 가게만 송파구에 한 개 더 두었다. 어쨌든 등록증 한 개에다가 가게를 한 개 더 두는 게 이중 사무소예요. 그럼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중에서 뭐가 더 규제가 강하겠나요? 제재가. 이중 등록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때 이중 등록은 걸리면 반드시 등록증이 날아가요. 그런데 이중 사무소는 이중 등록보다는 좀 더 규제를 좀 약하게 해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암기하니까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는 개념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전주에. 이거 원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프린트? 잘 보이네요. 잘 안 보여요? 글씨 잘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뒷부분이 민망하시잖아요. 이미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시죠. 자, 그래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개업공용회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4개월에 만약에 업무정지를 받았다. 술집으로 치면 영업정지. 업무정지를 받고 4개월 기간 중이면 가게 문 닫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사용할 수 없다. 제한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 각자 가게 두고 중개업하고 강남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공용회사 가게를 같이 사용하기로 합의는 되었는데 현재 공동사용하기로 한 이 강남구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법인인 개업공용회사가 현재 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 만약 영업정지 4개월 받았다. 그럼 법인 가게는 문을 닫고 있겠죠. 여기는 공동사용할 수 있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용할 수 있다 원칙. 다만 그 개업공용회사가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으면 회사 문을 닫고 중개업을 못하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전 신고 등록받아서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용회사 가게는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법인인 개업공용회사는 공동사용 승낙서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나오면 끝에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나중에 결격 사유니까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할 수 없으니까 승낙서를 줘도 안 되고 지가 지 가게에서 영업 못하니까 다른 개업공인 중에서 가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누구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그러면 변형해서 이미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공동사용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은 공동사용 승낙서를 줘서 이미 여기 합쳐서 공동사용하고 있다가 세 사람이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든지 등록받아가서.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용회사 병이 현재 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 그럼 법인은 공동사용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이 두 사람은 중개업을 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중개업 못하고 있죠. 이 사람만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승낙서 줘도 안 되고 이전 신고할 수 없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다른 개업 공인사도 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다른 개업 공인사도 공동 사용이 안 되겠는가? 업무 정지 받은 본인만 공동 사용이 안 되지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인 경우에는 업무 정지 받은 사람만 기간 중에 공동 사용이 안 되지 다른 개업 공인사는 업무 정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중개업하고 있다. 있으니까 공동 사용하자 들어와라. 승낙서 줘도 되고 이전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공동 사용 중이어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개업 공인사에게 승낙서 줘도 되고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제한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공동 사용이 안 된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사무소를 두었다면 이전할 수도 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분사무소까지 보고 이전 보겠습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가능하지 법인이 아니면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어디 빼고? 강남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다. 여기 시군구 자리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울산광역시 안에는 분사무소 못 둡니까? 진짜로? 울산광역시 구가 몇 개예요? 다른 구에는 볼수 있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 이렇게 둘 수 없다 하면 안 된다고. 시군구 단위에 특광도라고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송파 분사무소를 두려면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 절차 거쳐야 되겠다. 그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책임자, 여기는 분사무소는 대표자라 하지 않고 누구라 부른다? 책임자는 여기 등록할 때, 주된 사무소 등록할 때 등록 기준에서 여기는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고? 대표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사원 임원이라고 부르죠?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은 어떤 교육?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해서 등록했죠? 분사무소도 똑같이 주된 사무소처럼 중개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책임자가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책임자는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책임자도 교육받아야 되겠죠? 어떤 교육? 실무 교육. 특이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누가 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 설정 신고하지만 분사무소는 등록 절차가 아니고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신고 설치 요건이다 말은 미리 사전에 설치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 설정 나중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분사무소는 지금 설치 요건이니까 신고 전에 추가로 2억 이상 설정합니다.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야 한다. 기재되기 전 건물도 가능하다. 건축물은 다 준공이 되었다. 준공검사 인가 떨어지면 이미 사용하십시오. 그 개념이니까 원칙은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상태가 기재는 되기 전인데 준공검사 등이 떨어졌다면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듯이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러면 농협은 기억납니까?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농협도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할 수 있는데 주된 업무가 중개업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 나면 지역 농협을 이야기하고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질문.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는 다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한다.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여기는 등록이 아니고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는
여기 송파 분사무소를 둔다면 송파구청에 간다, 강남구청에 간다. 네, 강남구청에 간다. 그게 기본입니다.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셨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야 되겠죠. 설치 신고서에다가 뭘 적어하는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죠?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어디입니다라고? 어디 적어오라고? 설치 신고서에 분사무소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를 기재해야 한단 말은 신고를 여기 할 때 신고서에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누굽니다. 적어오라. 그 말은 신고서를 받은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등록신청서에도 똑같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에도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도 똑같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자격증 사본은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없고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았는지 수료증 사본. 가장 중요한 것이 설치 신고 전에 사전에 추가로 이역 보정 설정해야 되죠. 신고할 때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기재가 지연되기 전이면 지연사유 첨부합니다. 그러면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뭘 교부한다? 여기는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그럼 여기 송파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내 관할 지역 내에 지금 분사무소는 들어와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강남구 본사 주대인 사무소 대표자 사원임원이 회의를 해서 강남구 본점은 안정됐으니까 송파구에 지점한 개 둡시다라고 결정하고 본사에서 움직여서 사무소 확보하고 책임자 구하고 신고는 어디 가서 했다? 여기 가서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가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내 관할 법인이 당신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 두고 중개하겠다고 신고 들어와서 내가 확인해서 신고 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는 분사무소 관리 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통보를 해준다고. 설치 신고해야 한다. 어디 가서? 주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누가? 다 주 생각하시면 돼. 신고해야 한다. 주. 확인서 교부해야 한다. 주. 통보해야 한다. 주. 분사무소 업무는 어디서 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렇게 잡으시면 주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신다고. 이렇게 두었던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든지 분사무소든지 이전할 수 있죠. 어떤 가게든지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하는 모습은 한 개,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시군구 밖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관할 지역 내외 불문하고 이전할 수 있고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실 게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신고 확인서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첨부 서류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이전에 대해서 중개사무소 이전이든지 분사무소 이전이든지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 어쨌든 이전하게 되면 이전한 지역이 남구 삼산동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동일 시군 내에서 이전하든지 남구에 있다가 동구로 가든지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가? 10일. 이걸 나중에 2열 이렇게 암기해요. 2열, 해열, 예열제 이렇게 해서 10일짜리 몇 개 나온다. 신고를 할 때 그러면 개념을 암기하실 게 아니고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에 삼산동 100번지가 사무소이면 삼산동 100번지라고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겠죠? 신고 확인서에도 분사무소가 현재 있는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전 나오게 되면 현재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신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 그 이전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중개사무소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첨부하고 분사무소 이전이면 뭐를?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 사무소 소재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첨부한 이유는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거 보시고 맞게 고쳐달라는 개념이겠죠.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지시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가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테니까 이 이전한 임대차 계약서 보고 등록증을 맞게 고쳐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럼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 신고확인서를 뭐 해야 되는가? 재교부 개념하고 교부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재교부한단 말은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한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를 폐기시키고 새것 내줘라 것이 재교부입니다. 원칙은 동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근데 예외가 이전 신고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남구 내에서 이전했다.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면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으니까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 부분만 이렇게 지우고 고쳐줄 수도 있겠다. 처음에 주는 것을 교부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예외사항이 다만 해서 관할 지역 내로 등록관청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 나오면 시군구가 변동이 없네. 그러면 등록증에 신고확인서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만 고쳐서 줄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소재지만 변경해서 수정해서 첨부한 등록증을 새것 주는 게 아니고 내줄 수 있다. 그걸 교부할 수 있다. 그럼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재교부. 그럼 당연히 시험은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교부할 수 있다. OX.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재교부. 관할 지역 내인 때는 재교부해도 되고 교부해도 되고. 아시겠죠? 이전하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10일 그게 시험 나오고, 신고할 때 암기사항이기도 하지만 중개사무소 이전 다음에 등록증, 분사무소 할 때는 등록증 하면 안 되고 뭐? 신고확인 첨부, 임대차 계약서, 재교부, 교부 개념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만 실수가 없는 것이, 이제 관할 지역 밖으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할 때는 교부할 수 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관할 지역 밖으로, 외로 뭘 이전하는가? 분사무소가 아니고 등록증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이고,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 이전 나오게 되면 법인 주된 사무소도 뭘 게시하고 있어요?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남구에서 동구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차선을 보면 강남구에서 가게 두고 등록증 걸고 중개받다가 어디로 옮겼다 지금? 송파구로. 그러면 강남구에 등록증 걸고 있는 것을 등록증을 떼서 송파구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입니까? 송파구청장입니까? 등록관청은 현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등록관청이니까 이거는 이제 종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현재 등록관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하는가? 송파구. 등록증을 가지고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바뀌었기 때문에 송파구. 그래서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이전 후. 후 등록관청이라는 것이지 이전 전 하면 틀리고.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 뭘 가져가야 되고? 이전 신고할 때 뭘 첨부해야 돼요? 지금 뭘 이전했습니까?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던 게 뭐예요?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없었던 소장이 이전해 왔다 신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해 온 개업 공용인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아직 어디 남아있고?
이 사람 강남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중개사무소를 송파로 옮기자라고 결정하고 소장이 지가 임의로 가게 임대차 계약하고 이전한 거 아니야. 강남구청장에게 나갑니다 하고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는 이전해 나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여기 남아있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서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신고받은 누가? 송파구청장인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송부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암기사 어떤 서류를 송부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전에 나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여기는 한 개도 남을 필요가 없죠. 싹 다 넘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송부해야 한다 할 때 서류가 한 개씩 이전 신고 절차에서 한 개씩 뭘 송부해야 되는가 거기 시험 나왔는데 단독 문제 나올 때도 됐습니다. 송부 서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기록을 담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신고받은 사실 기록, 법을 위반해서 처분받은 사실을 다 기록한 대장은 이게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이전 후에서 관리되니까 등록대장도 송부해야 되고 처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강남구에서 중개하려고 개설 등록 신청을 했겠죠.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이게 남아있겠네.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넘기고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고 적발이 돼서 강남구청장이 행정처분한 자료도 남아있겠죠. 행정처분 이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것도 넘긴다. 몇 년치만? 왜 1년치는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 이전 신고 절차에서 더 중요한 것이 강남구에서 법을 위반하고 강남구청장이 행정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진행 중인데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나요? 이전 후에서 하겠나요? 이제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전 신고 절차에서 더 중요한 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진행 중인 그 서류 그대로 넘기라는 겁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까지 넘겨라 그 말은 처분권은 이제 여기가 없고 처분권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처분을 누가 하라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으니까 등록증은 교부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누가? 그래서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 나오면 등록증을 가지고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신고해야 한다.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후 행정처분한다. 후 재교부해야 한다. 후 이 개념이 나오는 게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이다. 그럼 분사무소하고 중개사무소를 구분하실 이유가 분사무소도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관할 지역 내든지 밖이든지 이전하게 되면 다 어디 가서 신고한다? 주사무소니까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조건이 관할 지역 밖으로 뭘 이전했다고요? 분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러면 일단 개념이 달라지는 게 여기는 등록증입니까? 신고확인서입니까? 그런 거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러면 강남구에 본점이 있고 처음에 송파 분사무소 두었다가 송파구에서 서초구로 뭘 이전했다고요?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고. 그럼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여기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에 관한 절차는 다 어디 가서 한다? 다 주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전 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뭘 가져왔고? 등록증이라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분사무소니까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전한 지역에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죠 지금? 신고확인서는 교부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재교부.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그러면 여기도 여기에서 신고를 받고 신고하기서를 재교부했을 뿐이다. 그럼 여기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이전한 사실 알고 있나요?
여기 서초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가 들어온 사실 압니까? 신고를 해야. 아, 몰라요. 알 수가 없다. 무조건 신고는 여기 했을 뿐이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보를 해주는 이유가 네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해 나갔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통보해줘야 되고 그래야 있는 줄 알고 헛걸음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모르고 있으니까 네 관할 지역 내로 이전에 들어간 분사무소에 대한 관리 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모르고 있는 두 사람이 다 통보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송파구청장하고 이전 후 서초구청장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일을 본다. 그게 기본이에요. 분사무소 나게 되면 주 아시겠죠? 분사무소 나오면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뭐 신고확인서 첨부합니다. 시험에 이걸 분사무소 이전을 체크 안 하시면 관할 지역 외가 보이면 분사무소라고 체크 안 되시면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이렇게 해서 오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나오게 되면 중개사무소 이전인지 분사무소 이전을 반드시 구분하실 이유가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포함해서 주된 사무소 포함해서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습니다. 하면 등록증 가지고 시군구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등록관청이 아예 바뀌었다. 등록증을 가지고 시군구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이전해버리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다. 중개사무소에는 뭐가 게시되어 있고요? 무조건 주사무소. 아니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지금 구분해서 익히는 거예요 지금. 중개사무소에는 뭐가 게시되어 있고? 등록증. 등록증 가지고 강남구에 송파구로 이전했다면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후에 가서 한다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은 고정되어 있고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로 가든 관계없이 어디 간다? 주. 이걸 구분하시라고. 등록증 첨부하는 가게인가? 신고하기에서 첨부하는 가게인가? 그거 두 번째 구분하시면 돼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사무소 설치하고 이전이다. 됐습니까? 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를 간단히 한번 봅시다. 37페이지 37페이지 중개사무소 있죠? 박스 밑에 1번 중개사무소 설치 및 제한에서 양가로 1번에 첫째 줄 개업공인인사는 개업공인인사는 이라고 단어가 뜨면 몇 사람은? 세 사람 모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밑줄. 등록관청은 시군구죠?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가게는 둬야 되죠? 몇 개만?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없습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이라고 조건이 붙으면 시군구 관할구역 안이니까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한다든지 임시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는 개념이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사는 2개 이상 사무소 둬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도 예외가 없다. 근데 법인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한 개만 둘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법인은 뭘 둘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 개념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법인 38페이지 중간에 2번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양가로 1번에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둘째 줄 다만 그 말은 예외로 어디로 이전했는가? 관할 지역 외 밖으로 이전했다.
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다 하면 등록증 가지고 관할지역 밖으로 벗어났네요.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 행정처분도 누가 해요? 이전 후. 동그라미 2번에 행정처분 승계도 이전, 셋째 줄에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렇게. 옆에 페이지 법인인 경우에만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둔다? 박스에서 39페이지 1번의 박스. 책임자는 누구이어야 한다? 공인 중에서 어떤 교육? 실무 교육. 2번이 특이한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추가로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2억 이상.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지역은 4번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포함 제외. 제외하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으니까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둔다. 그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나와야 되겠죠. 2번 설치 절차에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제출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확인해서 요건에 적합하면 뭘 교부한다. 여기는 동그라미 2번에 신고 확인서 교부 및 통보한다.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알고 있나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했을 뿐이고 모른다. 그러면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통보한다. 누가? 다 주입니다. 밑에 맨 밑에 양가로서 한 번 더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 가서 한다? 주. 재교부도 누가 한다? 주. 통보도 누가 한다? 주. 설치 신고나 이전 신고는 다 법인의 분사무소 나오면 주사무소 등록관청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넘기시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공동 사용하는 것은 같이 일합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은 종별 달라도 다 승낙서만 첨부하면 된다. 딱 한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업무 정지 기간 중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40페이지 맨 위에 공동사무소 설치 개업 공인중개사 는 하면 몇 사람? 세 사람은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뒤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세 사람과 종별 관계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때는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가 중요하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자리에 기출문제처럼 건물주 하면 안 된다고. 동그라미 2번도 이전 신고할 때도 누구 승낙서를 첨부한다고요? 둘째 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해야 한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과정 사무소 설치 이전 신고 절차를 보셨어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이고 뭐 수업할 때마다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차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신고하고 그런 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돼. 조금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명칭하고 5개 광고물 간단히 보겠습니다.